강남 3구의 집값 하락이 훨씬 더 가속화되면서 하락폭이 커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올 수 있는 하락 주기는 대세 하락장 주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아무리 통화량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는 고점 매수하기보단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해킹의 이경민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이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과 3년 안팎이면 다른 지역과 달리 강남 3구의 집값 하락이 훨씬 더 가속화되면서 하락폭이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조사해 본 결과 서울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약 60% 이상이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했고, 그리고 7억 원 이상 대출받은 분들의 비중도 약 15%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대출받은 분들 또한 마찬가지 6% 이상 되는데 대부분이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과 2021년 대세 상승장의 시기에 양상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대세 상승장, 집값이 본격적으로 폭등했던 2020년, 21년, 그 당시에는 15억이 초과된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3구 지역 일대에서는 대부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집값 하락, 2022년 하락폭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하락했었죠. 따라서 그 당시 강남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굉장히 견고하게 집값을 유지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 외곽적 일대, 이제 6억 원 이하 DSR 40%가 적용됐던 시기가 2021년 7월 이후인데, 그 시기 때까지는 DSR 적용을 받지 않았던 서울 외곽적 일대에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하는 수요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 그 시기 때 영끌했던 분들 대부분이 매도를 계획해서 매물이 출회되며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폭이 가속화되었었죠. 그런데 이젠 뒤바뀌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젠 강남의 집값 대부분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하는 수요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것도 LTV 50%, DSR 40%를 적용받되 대부분 강남에 진입하는 수요층들은 고소득자로서 소득이 높은 분들 한해서 지금 10억 원 이상 대출받아 내 집 마련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면 상담 받는 분들 가운데 거의 평균적으로 10억 이상의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젠 강남의 집값의 하락폭이 대부분 대출을 풀대출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젠 대세 하락장에 맞이하면서 매물을 다시 출회하고 그 매물들이 적체되면서 하락폭이 커지게 될 겁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3일 중앙일보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서울 부동산 거래 중에 61.93%는 대출을 끼고 매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만 합니다.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땐 똑같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 금액별로 보면 대출로 매수 자금을 마련한 거래 가운데 약 7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거래가 15.62%나 되고 10억 원 이상은 6.12%로 나타났습니다. 자, 초고액을 대출받아 집을 산 지역은 대부분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고,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6월 1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구입한 사례가 274건에 달했고, 서초구가 214건, 송파구가 99건으로 이런 거래량이 기록되었다. 이 이외에 용산구도 58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였고, 반대로 1억에서 2억 원 수준으로 적게 대출을 받아 매수에 나선 지역도 211건으로 송파구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데 집값이 높아지다 보고 그리고 대출 한도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하급지라고 지칭할 수 있는 송파구 지역 일대로 들어간 거죠. 대출 없이. 이런 분들이 증가된 상황이고, 대부분 강남 2구, 강남과 서초구 지역 일대는 풀대출 받아 내 집 마련하는 수요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7월달, 8월달은 당연히 훨씬 더 그 비중이 많았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제 대면 상담의 이런 상담자의 사례를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끔 쉽게 앞으로 왜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강남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설명도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상담 고객자분들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 연소득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십니다. 2억에서 3억. 이게 평균치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택의 상담 비율이 약 8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소득자다. 고소득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2억에서 3억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수치가 거의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게 되면 제가 2달 전에 우리 정형외과 의사분을 만났는데 부부가 함께 오셨는데 한 달에 저축액이 약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 정도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고소득자가 굉장히 많이 상담을 받고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소득은 높은데 실상 자산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과 동등하게 위치해 있던 분들과 자산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셨던 거죠. 그리고 저희 대부분의 상담자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주재원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뭐 변호사분들은 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하나의 이런 직업군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이 좀 대부분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좀 다양하게 또 연예인분들도 가끔 또 오십니다. 그런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거의 연소득이 2억에서 3억, 많게는 3억에서 4억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상담받고 계신다. 근데 이분들을 보게 되면 현금이 얼마 정도 있으시냐면 평균적으로입니다. 평균적으로 20억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20억. 10억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요. 평균적으로 20억 정도 되시고, 좀 많으신 분들은 40에서 50억 정도의 자금으로 운영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지역 일대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냐, 아니면 꼬마 빌딩을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이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고, 거기에 따른 상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금 20억에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 일대에 만약에 들어가려면 현금으로는 20억 갖고는 택도 없죠.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대출. 근데 지금 연소득이 2억에서 3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소득 2억 정도라고 한다면 대출이 약 한 13억 정도 나옵니다. 13억. 그러면 한 달에 납부할 수 있는 원리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65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한 4% 중반에 30년 만기로 가정했을 경우 한 650만 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한 500에서 600 정도는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총 한 30억 한 초중반 요 정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강남구 그리고 서초 지역을 보는데 특히 반포를 보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받는 분들 가운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리팍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상담 오십니다. 특히 아크로 리버파크에 임차로 들어가신 분들이 아크로 리버파크나 원밸리 매수에 고민이 있는 분들의 지금 상담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강남과 반포 지역 일대의 물건들을 보고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30억대 정도라고 한다면 한 5구 타입 신축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는 84 타입 기준에서 보게 되면 한 준신축 이런 아파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장 5구 타입은 대장주,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포의 핵심 아파트들, 또는 84 타입 기준에서 보게 되면 뭐 잠원동 지역 일대나 아니면 이제 뭐 개포동 지역 일대, 이런 지역 일대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집값이 다시 하락돼서 다시 급반등돼서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울 집값을 보게 되면 2013년에 대세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2014년에 회복이 되면서 회복장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21년도까지 대세 상승장이 이뤄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집값이 폭락했지만 23, 24년에 다시 급반등하면서 다시 원상복구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실제로 2015년부터 2024년도까지는 상승의 금액이 계속 유지돼 왔었던 거다. 그럼 실제로 22년 집값 하락은 하락한 게 아니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젠 하락 주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찾아오게 될 거고, 그 하락 주기는 이젠 대내적 요인의 하락, 국내 요인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집값은 상승기 때 이런 지금 반포의 강남 지역 일대의 아파트들 대부분 한 35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죠? 뭐 개포동도 지금 뭐 한 30억 한 초반 정도 금액을 유지하고 있고, 또 반포 잠원동 지역 일대도 뭐 신반포 팰리스, 신반포 자이 이런 아파트도 다 30억 한 중반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대세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금액이 얼마만큼 하락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10억 정도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억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금 20억에 대출 13억 정도를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 하락분이 약 마이너스 10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출은 안 받았습니까? 대출 13억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 또한 마찬가지 마이너스 13억의 부채죠. 부채. 그러면 실제 집값은 마이너스 10억이 하락했지만 마이너스 23억의 하락분이 발생된 거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채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현금 20억 있는 분입니다. 근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20억보다 더 큰 부채 압박 23억에 대한 손실분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마이너스 23억에 지금 대출 압박을 받고 있고 부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연소득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분들도 그 연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 또 생활비로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원리금 65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금리가 계속 저금리 기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다시 증가될 수 있는 시점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다시 유동 자산들이 어딘가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근데 고평가된 수도권 지역 일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방 지역 일대로 이 자금들이 이동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드렸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지게 되는 거다. 그럼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주담대 금리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3.5% 이제 인하의 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강조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는 굉장히 늦춰질 거고 인하의 폭도 굉장히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죠. 그런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반대로 인상이 된다면 영끌했던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드려 왔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앞으로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데 이 대세 하락장에 큰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세 하락장은 경기 침체를 동반한 하락이다. 이 경기 침체가 도래가 된다면 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고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족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부족하다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입주 물량만 공급 물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 또한 공급 물량이라고 했고 2023년 1월 달 대비해서 강남의 공급 물량은 지금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이 약 2.5배 정도로 늘어나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감소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의 적체로 인해서 공급 물량은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망이 시작되면서 그러다가 매도 호가가 낮아지면서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의 동반으로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상태에서 내수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내수 경기. 그러면 만약에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분들도 자영업 아닙니까? 그죠? 또 지금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프랜차이점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보다 소득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수요가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익은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업률은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또 돈을 쓰지 않고 결국 공급이 또 늘어나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죠. 피부과나 아니면 성형외과 또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소비자 아닙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사실 만약에 경기가 어렵다면. 그러면은 소득액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데, 대부분 의사분들을 보게 되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개원하는 데 있어서 부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채가 있는데 또 대출을 받아요. 그럼 완전히 풀대출이죠.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경기 침체 현상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소득액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집값은 하락되어 있고 대출 부담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거냐, 또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현금 20억 수중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집 한 채 양도하고 갈아타기를 또 계획하려고 현금과 합쳐서 20억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전세 보증금으로 20억을 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하게 있죠. 어찌됐든 간에 현금 20억을 들고 있는 개념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세 하락이 오기 때문에 고점 매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럼 현금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통화량은 계속 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의 가치는 통화량이 풀린 만큼 값어치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딘가에 또 갈아타기를 계획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고점 매수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고요. 현금을 들고 있기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죠. 근데 물가가 둔화되는 것 뿐이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상품의 가격은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되면 모든 상품의 가격은 정상적으로 계속 상승해야 정상적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필수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 뭐 야채류나 과일류, 육류 이런 코너들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샤인머스켓 한번 보십시오. 2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 2kg짜리가 한 2송이, 3송이 들어가 있는 키로수 2kg짜리가 약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벌써 2년 만에 그 샤인머스켓 2kg짜리가 지금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반토막이 나져 있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상품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 샤인머스켓 가격은 반토막이 났을까요? 수급의 동량 때문에 그렇다. 수급의 동량. 자,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급의 동량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이 반영이 안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당도가 17이나 했던 샤인머스켓이 이제 재배가 잘못돼서
이 당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고요. 또 샤인머스켓이 잘 된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공급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수급 동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들이 있는 거다. 그럼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의 동향에 따라서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안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은 언제입니까? 대세 하락장. 이 시기 때는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되지 않는 시기다. 아무리 통화량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통화량이 풀린 만큼 모든 실물의 가격은 올라가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죠. 모든 자산 가치는 수급 동향에 따라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다가 대세 상승장이 오는 시점, 이 시점에서는 반대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에 전개되기 때문에 그동안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 안 됐던 것들이 요 시기 때 반영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앞으로 올 수 있는 하락 주기는 대세 하락장 주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아무리 통화량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락하지 않는다. 화폐 가치 하락분은 다시 대세 상승장이 도래되는 시점에 수요가 증가되면 그때 화폐 가치가 반영되면서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폭등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면 고점 매수인데 지금 그렇다고 현금 들고 있다고 화폐 가치 하락 이걸 내가 경험할 거냐? 여기에 놓인 분들은 오히려 저는 고점 매수하기보단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지만 현금을 들고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현금을 들고 있다가 집값이 떨어지는 대세 하락 때 나는 그때 매수하고자 한다? 절대 매수 불가죠. 2022년 집값이 폭락했던 그 시기에도 아무도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최저 거래가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주택은 절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했던 시기였죠.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매수조차 하지 못했던 거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개념도 나쁘지 않는 개념이다.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악화되는 시점이 찾아오면 현금의 비중, 그 비축이 더욱더 늘어나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던 또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계획과 전략을 세우던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얻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대부분 상담자들이 고소득자의 그리고 현금의 비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을 계획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때이고 그리고 지금은 무작정 높은 매수로 고점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잘 가려가면서 우리가 매수에 임하셔야만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대부분 매수하신 분들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의 부채 압박이 하락분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금액대까지 합쳐지면 그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매물을 다시 출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매물 출회가 계속 적체가 된다면 또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대세 하락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